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소중한 진실.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90년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던 그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저를 더욱 열심히 살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성실한 월급쟁이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7시 출근, 밤 9시 퇴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승진할 때마다 월급은 조금씩 올랐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업무 스트레스도 커져갔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보상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33세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생활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밤늦게 들어올 때도 아이들은 자고 있었죠. 주말에는 피곤해서 하루 종일 누워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위안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들어오는 월급이 저에게는 안정감이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저축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부동산이 오른다, 주식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투기는 위험해라고 생각하며 귀를 막았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어느새 50살이 되었더군요. 문득 통장 잔고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것밖에 모으지 못했을까? 같이 입사했던 김 과장은 40대 초반에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SNS를 보니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더군요. 대학 동창인 박 대리는 30대 중반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임대료 수입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제가 했던 큰 실수들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첫째, 저는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위험하다고만 생각하고 무조건 피했죠. 적금과 예금만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3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15억이 된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제가 착실하게 모아온 돈의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둘째, 나이가 들면 지출이 줄어들 거야 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양육비가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결혼자금까지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게다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비, 제 건강검진비, 나이 들수록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필요했죠. 셋째,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야근과 회식이 일상이다 보니 운동할 시간이 없었고 불규칙한 식사와 음주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40대 후반부터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고혈압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넷째, 나만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했지 저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죠. 50대 중반이 되면 명예퇴직을 해야 할 텐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장 큰 실수는 아직 시간이 많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30대에도 40대에도 저는 늘 다음에라고 미뤄왔습니다. 자기계발도 투자도
건강관리도 모두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50살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지금 50대를 맞이하신 분들, 그리고 곧 50대가 되실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투자 공부를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적금을 꾸준히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적금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적금의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힘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자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투자는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분산 투자 전략을 세우면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기를 피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노후 자금이란 단순히 퇴직 후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최소 3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비만 계산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지출하는 생활비의 최소 130% 정도를 노후 자금 목표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연금 상품, 보험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하세요. 셋째,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둬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저축이 병원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을 생활화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거나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은 곧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넷째,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세요. 50대는 더 이상 회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생존 기술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글쓰기, 강의, 컨설팅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부간의 대화를 늘리세요. 노후는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해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부족하면 서로의 미래 계획에 대해 오해하거나 엇갈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함께 계획하세요. 부부가 같은 목표를 공유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심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내일로 미루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또 10년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결심을 실천하고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를 시작하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변화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